저도 소개받은 1인 연구소의 황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진하고 좀 다르다는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같은 사람이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목에 이미 답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무슨 얘기 할지 대충 아실 것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저도 신진욱 교수님 설명하시는 걸 잘 들었고, 또 이제 아까 왜 8개 박스 있었잖아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거의 다 일자리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 문제, 노동 문제 정말 심각한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제 순서에서는 뭐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물론 저의 견해이지만 좀 현실적이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이런 그 관점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표를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제 앞뒤로 지표가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해봤는데. 제가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경제활동 인구만 이제 그래프를 하나 넣었는데 보시면은 60년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론 이제 그때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막 경제가 성장하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인구도 늘지만 또 산업 사회 안에서 열심히 뭐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경제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그때하고 지금하고의 이제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면 지금 조금 어둡긴 한데 보이시죠? 여기 그 TV 손자병법이라는 이거 알면 이제 나이가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기 이제 보니까 6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 드라마를 매주 했겠죠. 저는 저거를 이제 그냥 거의 매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영원히 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서 뭐 대리였던 사람이 부장되고 이런 거 다 지켜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정말 바라보던 우리 가족의 그 생각을 한번 이제 되짚어 보는 거예요. 저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 이제 제가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 저희 부모님은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지는 않으셨는데 뭐 공무원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라면은 다 최소 대기업 정도 일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재밌게 보는 거죠. 지금 그 부모님 세대에서도 사실 저 사람은 굉장히 특권층 엘리트들인 거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낙관이 있어가지고 좋고 또 저런 이제 환경 안에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그런 옛날에는 직장에 사환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거 사환 알면 또 나이가 나오는데 요즘 다 알바생 뭐 비정규직 이렇게 되니까는 그런 이제 뭐 그냥 야간 학교 다니면서 일하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다 잘 대해줬어요. 왜냐하면 뭐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지 모르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만 기회가 생기면 이 사람도 또 채용이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일단 지금 내 상황이 좀 나빠도 내가 말하자면 좀 비정규직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좀 트랙이 달라도 낙관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저기 쓴 것처럼 산업도 다 성장을 하고 기업들 조직들도 다 커질 거고 직원 수는 많아질 거고 그럼 승진할 자리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절벽에 부닥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에 대한 거지만 이제 이런 기계화, 자동화, 또 요즘 뭐 이제 AI까지 나서가지고 로봇, 뭐 OECD는 이제 한국 일자리는 기계화 영향으로 10%가 없어질 거다 했지만 뭐 더 유명한 연구들도 있죠. 그 미국에서는 그 영향을 분석했더니 몇 년 내에 40%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가 있어가지고 2017년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그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나 우리가 이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노동력이 필요로 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정말 현실이 된 거죠 우리한테.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다양한 노동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일자리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청년 세대면은 내 미래가 좀 안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영향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던 산업, 특히 항공, 뭐 레저 이런 쪽들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떤 불안정성이 오면 이런 이제 불안감 속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도 받는데 한 가지밖에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아까 그 TV 손자병법에서 제가 이제 영원히 일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조직 안에 사람이 오롯이 들어가서 마치 평생 다닐 것 같은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 늘어날 리는 없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 생각을 해보거나 사실 뭐 국가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굉장히 많은 갈등 속에 있는데 그 아까도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갈등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아까 그런 큰 대기업에 다니려면은 거기에 무슨 뭐 갑자기 낙하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신입사원으로 정규직 신입사원 들어가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백이 있어야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근데 그거를 이제 체감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갈등들도 보면은 이게 정말 저 국회의원 아들도 일을 하긴 했잖아요. 한 2년 넘게. 출근을 했더라고요. 그냥 받은 건 아니에요. 또 일을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일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그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걸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불공정하다. 이제 이게 공정성의 문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공정성이 제일 큰 문제인가? 또 요즘 이런 화두가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자녀들은 다 앞으로 좋은 직장 다닐 것 같다고 한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약간 위를 바라봐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좀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 사회 이동성, 이제 위로 이동성이 뚫려 있으면 좀 갈등이 덜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위가 막힌 것 같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근데 저는 위만 쳐다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지금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지만, 예를 들면 정규직, 오늘도 정규직이라는 그 워딩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인지, 그것도 사실 좀 따져봐야 되죠. 정규직 중에 어떤 게 또 좋은 일자리죠. 그런 뭐 어떤 연구를 보면은 정규직 중에서도 뭐 어떤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면 한 7%밖에 안 된다 이런 연구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희소하죠. 아까 그런 뭐 백이 있어 들어갈 정도로. 근데 희소한 일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잘 들어가면 공정한 거잖아요. 적당한,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잘 들어가면. 근데 일단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는 것부터가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짧게. 일단 저 이렇게 중간에 끼워넣는데 공부 잘하는 순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런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는 지금 순서가 공부 잘하는 순서인데, 또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기준으로 공부 잘하는 순서로 거의 결정이 되죠. 이게 맞나? 물론 그때도 공부 열심히 한 거는 뭐 잘한 겁니다만, 이렇게 한 줄로 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다들 저 직장이 워낙 좋은 거예요. 이제 적당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쏠려있죠. 양극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은 너무 좋아. 여러 가지로. 안정성 뭐 이런 것부터 노후 대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줄을 선 심정은 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다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잘라야 돼요. 다 넣을 수가 없죠. 이게 뭐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근데 자르는데 저거를 잘 잘랐느냐, 그리고 사실 저보다 좀 더 들어가면 안 되냐,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저기 그럼 나머지 저 선 뒤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라도 취직을 해야 되죠. 좀 작은 기업이나 아니 비정규직으로거나 아니면 이제 좀 다양한 일자리들에. 근데 문제는 이쪽 일자리 질이 너무 낮은 거야. 양극화가 너무 심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일을 하다가도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하고 있는 지금의 내 일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를 좀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정부가 저 위에 있는 일자리를 좀 늘려줄게. 어떻게 뭐 가진 방법을 써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팔을 비틀든지 해가지고 요만큼 늘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러면은 저기 어차피 저기까지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그 뒤는 여전히 나쁜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했더니, 거기까지는 좀, 그걸 어떻게 정부가 다 해줍니까? 그 뒤는 알아서 하셔야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뒤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아까 7%하고 뭐 90 몇 프로 정도의 차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정부가 저 정도 늘리는 걸로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되는 건지. 근데 문제는 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공무원 시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이제 이런 팬데믹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더 줄어들 건데, 기술 변화 등으로. 그럼 정부가 하는 역할을 저거 어떻게든 조금 땡기는 그것만 맡겨놓을 수 있나 하는 얘기를 해보면은, 저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이 줄선, 아까 기준이 공부 잘하는 순서였잖아요. 그거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앞쪽에 들어간 사람은 좋은 일자리인 건 어쩔 수 없어. 그것만 공정하게 잘하면 돼.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니즈는 이미 다양해져 있어요. 굉장히. 지금 우리 여기 NPO 활동가분들이 많이 들으시지만,
우리의 일하는 우리라고 이제 저도 MP에서 일한 적 있으니까 우리의 직업을 선택한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공모자라는 순서로 일단 줄을 서게 만드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인데 이거를 좀 다양하게 대기업 가고 싶은 사람은 저쪽에 줄을 서고 또 우리 여기 사회적 가치 이제 MPO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많을 텐데 이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 좀 더 자유롭게 일하고 싶은 분들 요즘 엔잡러도 있지만 아니면 나는 좀 더 수평적이고 이런 직장에 다니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쪽에서 그 지원을 하면 좀 다르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저쪽만 왼쪽입니까? 그 대기업만 좋은 직장이고 나머지는 거의 최저임금도 줄락말락하고 너무 안 좋고 막 그러면은 이제 다시 줄을 저쪽으로 서게 되겠죠. 한번 갔다가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직장을 일생 하나만 다니지도 않거든요. 직장은 물론이고 직업까지 바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까 그 서열화가 그대로 있으면 고3 때 기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60세가 돼서 내가 취직하려고 했는데도 그 기준이 아직도 따라다녀. 그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건 간에 물론 억대 연봉 받고 가장 그 젊은 시절에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는 그런 직장이 있는 그거를 거기를 어떻게든 늘리고 이제 쪼개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최저선을 딱 그어서 그 밑으로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안전이라든지 사회보장 또 노후 대비 또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보이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어느 것도 기본선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좀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르크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자한테 국가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국가가 있죠. 그래서 사실 대선이 다가오고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다행히 제가 여기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젊은 세대에서 특히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좀 더 넓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 경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지금 미디어를 통한 것도 있고 제가 직접 했던 연구 중에는 20대한테 물어봤더니 임금이 당연히 언제나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임금 못지않게 어떤 직장에서의 그 일하는 형태에서의 통제권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소득원을 얻는 일과 그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일이 그 한 사람한테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생기고 있고요. 또 요즘 이제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청년들도 사실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이제 새로운 경향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그냥 각자 좋은 일 하네 좀 특이한 일 하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분들이 다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려면 그리고 사실은 노후에 또 이제 빈곤에 처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런 기본선이 있을 때 다양성도 더 생겨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좀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정부에 제안을 하고 요청하고 해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안전망을 지금 4대 보험이라는 거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 그것도 전일제로 장기 근속하는 사람한테만 온전히 이게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플랫폼 노동을 하건 직장을 자주 옮기건 일하다 쉬다 하건 어쨌든 자기 일한 만큼은 연금도 쌓이고 세금도 내지만 이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통합적인 사회보험료 시스템으로 가자는 그런 제안이 지금 좀 조금씩 가고 있어요. 사실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 이미 우리한테는 최저선이 있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아이고 그런 것들인데 잘 안 지켜져요. 그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그 밑으로 쑥쑥 빠져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고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됩니까? 착취라든지 갑질 그리고 이제 보이스가 없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게 굉장히 이제 감독을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우리부터가 스스로 좋은 일자리 상 이제 오랫동안 그 개발연대 시절부터 가져왔던 그 상을 좀 버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형태를 좀 존중하면서 같이 이제 그
이래 나가는 그런 우리 개인들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